왜 그런 사람은 자꾸 내 감정을 건드릴까? 꼭 있어요. 괜히 말을 툭툭 던지면서 은근히 화나게 만드는 사람. 회사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친구 사이에도 이상하게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툭 던진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고 온종일 마음이 뒤틀리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아, 그거 너답지 않게 잘했네. 에이, 그게 뭐가 화날 일이야. 넌 예민하다니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왜 이렇게 오버해?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집에 와서야 괜히 서럽고 속상하죠. 그 사람은 정말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알면서 하는 겁니다. 당신이 화내면 그걸 또 흠으로 삼기 위해서요. 오늘은 그런 사람 앞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우아하게 대처하는 방법. 화내지 않고도 상대의 무례를 꺾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부. 왜 어떤 사람은 자꾸 내 화를 돋우는 걸까?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오해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일부러 상처 주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알면서 찌르고 일부러 건드리는 사람들. 그건 실수나 무심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 그리고 본성입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하나쯤 있지 않나요? 대화 중에 꼭 감정이 상하게 만드는 말을 툭 던지고 그 말 한마디에 온종일 기분이 나빠지게 만드는 사람. 당신은 그 사람과 싸운 것도 다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늘 기분 나쁜 찝찝함만 남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말이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지, 어떤 말투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반응하길 기다리는 겁니다. 당신이 욱하고 얼굴 붉히고 표정이 굳어지면 속으로 만족합니다. 그래, 결국 참지 못했군. 봐라, 예민하잖아. 내 말이 틀리지 않았지? 그들은 상대의 반응을 보며 우위를 느낍니다. 내가 상대보다 위에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괜히 건드리고 기분 나쁜 농담을 던지고 혼잣말처럼 말하면서도 전곡을 찌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42살 이진영 씨는 중소기업에서 8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늘 웃는 얼굴이지만 회의 시간만 되면 꼭 이런 말을 했죠. 그건 좀 감정적인 판단 아닌가요? 진영 씨는 너무 섬세해서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진영 씨는 꾹 참고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팀장은 웃으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래도 진영 씨는 감정 잘 다스려서 다행이에요. 칭찬하는 척하지만 사실상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의 기분을 조금씩 상하게 만들고 그걸 문제 삼으면 예민하다고 말하죠. 이게 바로 감정을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늘 비슷한 말버릇을 갖고 있어요.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내가 널 위해 얼마나 참고 있는데. 말은 달콤하게 시작되지만 결국은 당신을 탓하는 구조입니다. 화내면 봐라. 역시 감정적이네. 참으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당신이 손해보게 되어 있는 구조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말을 잘못한 걸까? 그냥 넘길 걸 그랬나?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을 화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시험하지도 않고 기분 나쁜 농담으로 우정을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심은 늘 조심스럽고 조심은 늘 따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만 자꾸만 흔들릴까요? 그건 우리가 관계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으니까 그 말을 넘기고 참아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우리는 자꾸만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게 되고 자신의 존엄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감정을 자주 건드리는가? 그 행동이 반복되는가? 내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바뀌었는가?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때 그걸 약점 삼지 않았는가? 이 네 가지 질문 중 셋 이상이 그렇다라면 그 관계는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는 의도적으로 나를 흔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 틈을 타서 자기 우위를 확인하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뀌어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터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무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감정은 조용히 담아두고 경계는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내 감정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꺾을 수 있는 말투와 대응법,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부. 침묵은 무기다. 바로 반응하지 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그 순간의 반응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이죠. 누가 나를 건드리면 방어하고 싶고, 억울하면 항변하고 싶고, 속이 상하면 터뜨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이 기억해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즉시 반응하면 상대는 바로 당신의 감정 버튼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가 다음에 또 당신을 흔들 약점의 지도를 그려주는 일이 됩니다. 사례 이야기. 55세 김은희 씨의 깨달음. 김은희 씨는 20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처음엔 서로 의지하며 잘 지냈지만 언젠가부터 그 동료는 자꾸만 불편한 말을 던지기 시작했죠. 그 나이에 그런 옷이 어울린다고 생각해? 아직도 그런 감정 갖고 있어? 참 순진하다. 은희 씨는 한두 번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는 참을 수 없던 날,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무례하네요. 그 말이 끝나자 동료는 오히려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언제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그 순간 은희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그 짧은 순간이 상대에게는 오히려 기회였다는 걸요. 침묵은 가장 강력한 대응이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침묵은 내가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침묵이 강한 이유는 첫째, 상대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말로 공격하려던 사람은 당신의 침착한 눈빛과 조용한 반응에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침묵은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말을 던지는 대신 몇 초만 여유를 가지면 당신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침묵은 존엄을 지킵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도 당당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말 대신 시선으로 말하라. 상대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즉시 되받아치지 말고 그저 그 사람을 잠시 바라보세요. 조용한 눈빛과 차분한 시선은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 침묵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 감정은 내 것이다. 이걸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한다. 침묵 후의 한마디는 칼보다 날카롭다. 침묵하고 나서 아주 짧은 한마디를 건넨다면 그건 감정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바로잡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 말은 그냥 넘기기 어렵네요. 이야기를 계속하려면 서로 존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 주시겠어요? 이런 말들은 결코 공격적이지 않지만 당신의 경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흔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당신의 태도 하나로 알려주는 겁니다. 침묵이 무능함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말이 많을수록 똑똑해 보인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서 말해야 할지를 알고 어디서 침묵해야 할지를 더 잘 압니다.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말로 설득하기보다 삶의 태도로 보이셨고 침묵으로 더 많은 진실을 전하셨습니다. 화를 돋우는 사람 앞에서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대응은 말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그 침묵은 당신을 지켜주고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고 무례한 말을 절반쯤 무력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오는 당신의 한마디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됩니다. 3부. 선을 그어야 할 때 이렇게 말하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참아. 괜히 말 꺼내서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내가 좋게 넘어가면 그 사람도 나중엔 알겠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가 계속 참기만 하면 상대는 나의 배려를 존중으로 받아줄까요? 아니요. 상대는 당신을 말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말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점점 더 무례한 말과 행동이 늘어나죠. 마치 이렇게 말하듯이요. 얘는 뭐라 안 하잖아.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말도 안 하는 걸 보면 별로 상처받지 않았겠지. 이쯤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한마디만 했더라면 오늘 이 파트는 바로 그 한마디의 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조용히 넘어간 대가. 박선아 씨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20년 넘게 살림을 해왔고 최근엔 작은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사장은 말은 친절했지만 자꾸만 선을 넘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 나이에 이 일한다고 고생 많으시네. 애들도 이제 다 컸을 텐데 돈이 많이 부족하세요? 손님 앞에서는 좀 더 활기차게 해요. 나이 들었다고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처음엔 그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냥 농담이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아 씨의 마음엔 쌓이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치 마지막 방울처럼 사장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손님 중에 젊은 알바를 찾는 분이 있는데 선아 씨는 이제 체력도 안 되고 자리 바꿀까요? 그 순간 선아 씨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또박또박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나이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습니다. 그런 말은 저를 무시하는 걸로 느껴지고 앞으로는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놀랍게도 그 말을 한 뒤부터 사장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선아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없다는 걸요. 언제 말해야 할까? 그 시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한 번이라도 이건 아닌데라고 느꼈다면 그건 말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참는다는 건 상대의 잘못된 말과 행동에 침묵으로 동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말투 하나로 싸움이 될 수도 품격 있는 경계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 긋는 말투, 실전대사 예시. 그 말은 듣는 입장에서 조금 불편합니다. 무례하다는 걸 부드럽게 전달. 그런 표현은 상처가 됩니다. 앞으로는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정확하게 요청.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의 주도권 회복. 이야기를 계속하려면 서로 존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화의 조건 제시. 지금 그 말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이 정도 선에서 멈추고 싶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정중한 마무리. 이 모든 말은 감정 폭발이 아니라 경계선의 표현입니다. 화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올바르게 대하게 만드는 일이죠. 말한다고 다 해결되진 않아도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말해봐야 뭐가 달라질까? 괜히 말 꺼냈다가 내가 예민한 사람 되는 거 아냐?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고통받는 관계라면 그건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대해 당신 자신이 먼저 반응해줘야 세상도 조금씩 태도를 바꿉니다. 정리하며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은 벽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지키는 말 한마디는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거리와 존중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참지만 말고 말하되 품위 있게. 경계를 넘는 말에는 당신도 말로써 응답해야 합니다. 4부. 공격에는 공격이 아니라 질문으로 응수하라. 말이 칼처럼 날카로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 지금 나 무시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너무도 자연스럽지만 상대는 오히려 그 반응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자신이 던진 말이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하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 상대의 리듬을 깨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질문으로 되묻는 것. 왜 질문이 강력한 무기가 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문을 받으면 사람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이 짧은 사고의 멈춤이 감정의 흐름을 뚝 끊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다음 사례 이야기. 말로 당하고 돌아온 날. 33세 김혜진 씨는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김 대리, 그런 식으로 회의하면 진짜 피곤해.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마. 그 순간 혜진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순간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감정적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어떤 건지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엔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혜진 씨는 화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아, 저 사람 절대 쉽게 넘겨지지 않겠구나. 무례한 말을 질문으로 되돌리는 기술. 누군가 당신에게 그 나이에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받아칠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신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감정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의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상대를 정지시키는 기술입니다. 그 순간 상대는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질문의 핵심은 톤이다. 중요한 건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그런 말 하는데요? 하면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지금 말씀하신 의미가 조금 궁금하네요. 라고 하면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가장 품위 있는 칼입니다.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설득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질문으로 상대의 태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침묵과 질문.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면 상대가 무례한 말을 한다.
나는 잠시 침묵한다. 차분하게 질문한다. 이 세 단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에게 쉽게 무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말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나를 지키는 방패이자 상대의 가면을 벗기는 열쇠다. 무례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말한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간의 감정이나 우월감으로 툭툭 말을 던집니다. 그런 말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는 건 공격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 책임을 묻게 하는 일입니다. 상대는 처음엔 당황할지 몰라도 한두 번 겪으면 더는 쉽게 당신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정리하며 말로 상처 주는 사람에게 꼭 말로 상처를 주며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던진 단 한마디의 질문이 그 어떤 분노보다 깊게 정확하게 작용합니다. 당신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질문의 힘 때문입니다. 5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지 마라. 말 없는 희생은 결국 냄새난다. 혹시 이런 말을 자주 들어본 적 있나요? 넌 참 착하다. 넌 진짜 이해심이 깊어. 넌 항상 다 받아주지. 너는 그런 거 잘 참잖아. 겉보기엔 칭찬처럼 들리죠.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는 이런 뜻도 숨어 있습니다. 너는 말 안 하니까 내가 막 해도 괜찮지. 너는 다 들어줄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그렇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결국 누군가에게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허락이 됩니다. 조용히 참는 사람의 함정. 조용한 사람일수록 속은 깊고 마음도 따뜻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이해하려 합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넘어가면 되지. 하지만 문제는 그런 태도가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사람들에게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갑니다. 회사에서는 무례한 말을 듣고도 꾹 참고, 가족에게는 서운해도 말하지 못하고, 친구에게 이용당해도 그냥 넘기고, 당신은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의 불만, 짜증, 무시, 투정을 그저 조용히 받아주기만 합니다. 다음 사례 이야기.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다. 58세 정혜숙 씨는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무심함도, 시어머니의 간섭도, 자식들의 말 없는 무례도 모두 괜찮아, 괜찮아 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에이, 엄마는 다 이해해. 엄마는 화 안 내니까 괜찮아. 정혜숙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말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내 감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 말 속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다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속에서 곪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폭발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폭발이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건강으로, 눈물로, 우울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당신은 쓰레기통이 아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 무례한 태도, 습관적인 푸념, 공격적인 말투, 그걸 다 받아주는 건 당신이 착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경계를 그어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착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지혜로운 착함은 경계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받아주고 어디부터는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있어야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나를 지키는 자기 말버릇. 이제부터는 이런 말을 입에 익히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말은 제가 감당하기 어렵네요. 그 이야기는 지금 듣기 힘들어요.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런 식의 감정 표현은 불편해요.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도 이 말들은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하고 나면 스스로가 대견해집니다. 아, 나도 나를 지킬 수 있구나. 더 이상 조용히 참는 사람으로 남지 마세요. 참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존중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만만하게 보고 더 많은 감정을 떠넘기려 들죠. 이제부터는 말해주세요. 침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무례함의 선을 긋는 건 당신의 권리입니다. 당신은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아무리 조용한 성격이라도 자신의 감정은 소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나를 먼저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이제는 참지 말고 지혜롭게 말하세요. 조용한 사람일수록 단호한 한마디가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6부. 가스라이팅을 의심하라. 자꾸 헷갈리게 만든다면 그건 조종이다. 당신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건 너 문제야. 내 말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 아니,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너 원래 이런 성격이었잖아. 왜 이제 와서 그래?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당신은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나? 내가 말을 오해했나?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처음엔 단순한 갈등이었지만 이제는 당신이 매번 나 때문인가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이란 무엇인가? 가스라이팅이란 상대가 의도적으로 당신의 기억과 감정을 왜곡시켜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 조종입니다. 이 말은 1944년 영화 가스등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남편이 일부러 집안의 가스등을 어둡게 만들고도 아내가 불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말하면 아니야, 아무 이상 없어. 너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하며 아내를 조종하고 결국 정신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이처럼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정신을 흔들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며 결국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가 나의 감정과 기억을 왜곡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조종입니다. 자존감은 무너지고 판단력은 흐려지고 늘 피곤하고 긴장된 상태가 지속되죠. 그러다 보면 관계 자체가 버겁고 피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관계에서 내가 중심을 지키는 법을 아는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내 말이 존중받고 내 감정이 외면받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며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이런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에서 당신은 주도권을 잃은 걸지도 모릅니다. 맞춰주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제 상황에 맞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에요.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려요. 이런 말들은 싸움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중한 거절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말과 행동을 받아주는 게 배려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말 한마디가 당신의 위치를 정하고 그 말투가 결국 관계의 흐름을 바꿉니다. 내 감정을 흔들고 죄책감을 안겨주는 관계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솔직해져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 직감, 그게 당신의 진짜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다시 믿어주세요.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참아온 겁니다. 관계를 망칠까봐, 상처 줄까봐, 나만 나쁜 사람 될까봐 늘 조심하고 눈치 보고 감정을 눌러왔던 당신. 하지만 그런 침묵이 당신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더 이상 상대의 기분에 맞춰 나를 잃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도 말도 표정도
그 누구보다 당신 편이 되어줘야 할 시간입니다. 관계는 나를 비워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며 나눠주는 일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소중한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감정을 바로 세우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나요? 또는 떠오른 내 모습이 있었나요?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내면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